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인 BL팜텍이 28일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착시 효과의 3거래일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18분 코스닥 시장에서 2,440원에 거래가 됐고요.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전날보다 29.93% 뛰어오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선을 붕괴했습니다. 이달 들어 가상자산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미국의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짙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기금 운용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공부는요,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금 1,213조 원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은 1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로 현재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는요, 오장 들어서 그 낙폭세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불러온 주가의 하락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시장의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파란불이 만연한 그런 시장인데요. 엎친 데 덮칠 거로 중국 측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관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라는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들이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중국은 다음 주에 양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양회 때 또 추가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지의 여부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요 종목군들 몇 가지만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낙폭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상승하는 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2.8% 하락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발에 관한 수혜를 그간 받아왔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오늘 낙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이너스 4.5%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죠. 오늘 에코프로비움의 이전 상장 철회 소식 때문에 2차 전지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관세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 중에는 자동차 업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운수 장비 쪽의 업종들도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3%, 기아차도 1%의 낙폭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배당락에 관한 안 좋은 그러한 영향을 받아갔었던 금융주들도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자, 오늘 그나마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셀트리온만 버티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호실적 덕분에 셀트리온은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버텨주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 역시도 시장에서의 낙폭세가 커져갑니다. 그간 좋은 흐름 나타냈었던 카카오도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네이버의 낙폭도 굉장히 큽니다. 마이너스 5%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좋지 않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공포감들도 있고요. 또 시장의 투심이 급격하게 줄어들 만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는 3월 1일 쉬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을 시장의 악재들을 또 소화해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저희가 더 꼼꼼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마켓 쇼쇼쇼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죠. 시장 낙폭 더 커져가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안 좋은 뉴스들이 한 번에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좀 정리를 드려보면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기다려왔던 두 가지 이벤트는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PC 물가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다려왔던 내용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제 엔비디아 실발 이후에 시간외에서 급등락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굉장히 큰 변동성은 없었던 상황 속에 갑자기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나타난 상황이고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에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수급에 조금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왔죠. 근데 이들이 매수를 이제 수익을 확정 지으려면 반대 포지션인 매도 주문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매도 주문으로 이제 청산을 하고 나서 빠져나온 자금이 현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참 타이밍이 야속하게도 오늘 외국인들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매수 포지션을 대거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현물로의 수급 이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선물 시장에서도 굉장히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도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양대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들이 현물 증시에 지금 과감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관세에 대한 압박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환율을 좀 놓고 보시면 갑작스럽게 또 환율이 고점을 향해 돌파할 가능성도 보여지는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1,460원, 그러니까 1,400 뭐 지금 가격대 보면 60원 위로 좀 올라올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대내적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우호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 어떤 시작의 단초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지금 시작된 상황이라서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이 생필품 값이 오를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라는 위험성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또 부과하는 나라들이 미국 쪽에 관해서 워낙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게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영향이 있네요. 저는 또 환율을 체크를 못하고 있었는데 환율도 지금 1%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로 간다면은 우리가 다음 주 시장도 하방을 많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우의 수가 명확하게 이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일단 3월 4일이 당장 다음 주입니다.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4월 달에 아닌 3월 달에 관세를 매기겠다. 여기에 지금 각국에 연관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조금은 강하게 피드백이 좀 나오고 있죠.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각국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만약 미국에 10% 부가 관세를 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 그래서 중화권 증시는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1시부터 2시까지 이제 쉬어요. 근데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2시부터 급격하게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밀려 네. 내려가는 것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제 이 관세라고 하는 부분을 협상의 카드로 이제 들이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줘왔던 거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르다.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르다. 지금은 뭔가 협의를 할 기간을 주면서 관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세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당장 3월 4일이면 다음 주다 보니 이제 기간은 딱 이틀 남았습니다. 언제?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반등의 어떤 반등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도 여기서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주말 사이에 어떠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땐 우리는 조금은 더 하방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네요. 일본 증시나 이제 중국 증시도 지금 약세 구간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실시간적인 상황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또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또 잠시 뒤에 오후장 주도 섹터 통해서 또 오늘 시작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섹터군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응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시간은 좀 한번 즐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힘든 시장이지만 오후장 주도 섹터 살펴보시면서 또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전략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도 섹터 저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는요. 저희가 AI 플랫폼 쪽으로 주도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먼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속도내는 한국형 AI 산업인데요. 생태계 격변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주도 섹터 본부장님 뽑아주신 이유 있으실까요? 일단 시장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모습들이 해가 바뀌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HBM 중심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중심에 이제 걸려 있는 밸류 체인들이 각광을 받았다면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 실적에 대한 부담감,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 속에 올해 이제 설 연휴 첫날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트렌드의 변화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반도체 혹은 이제 고부하 가치 제품의 반도체보다는 기존의 저사양의 반도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드는 저비용 고효율의 이 추론의 능력을 좀 탑재하고 있는 플랫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도 학습 분야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현실적으로 학습보다는 추론의 능력, 그러니까 딥시크와 같은 플랫폼들이 많아지는 게 우선이고 또 이제 이것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양회 때 뭐 양회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내수 소비에 원래는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산업에 대한 지원금을 얼마만큼 해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좀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AI 데이터 센터 산업 그리고 이제 AI 플랫폼 산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관련 종목군들은 우리가 두루두루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 가지 고민은 있죠. 그들만의 리그일 수는 있겠다. 미국은 미국 소프트 기업들만의 중국은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들만의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에 소프트웨어로 이제 뭐 앞선에 있는 기업들조차다 명확하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 정도 나온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직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을 지금 보는 게 맞나 싶지만 그래도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올해라고 본다면 저는 관련 종목 안에서도 기대를 갖고 있을 만한 기업들은 좀 추려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수급이 이동이 됐다라는 건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장 지켜보시면서 다들 아는 부분들이셨을 텐데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MWC 2025 때도 AI 관련해서도 좀 주제로 잡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좋지는 않지만 이게 또 시장의 모멘텀이 되면서 이 관련한 섹터군들을 좀 일으킬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으킬 순 있겠지만 이제부터가 저는 본격적인 정말 투자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계좌의 차이가 이제는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변곡점의 순간에 다가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보통 이제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섹터에 대한 인기가 좀 형성이 될 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오릅니다. 특히나 대장주가 그 안에서 있는데 그 대장주와 유사한 사업을 우리도 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에도 반응을 하는 게 첫 번째 어떤 트렌드의 변화. 그런데
그 기업들이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차, 3차의 어떤 파동, 2차, 3차의 상승을 낼 때는 실제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한번 다 같이 움직였다가 지금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올 때는 실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만 저는 압축을 해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많은 뭐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지만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 아니면 또 AI가 접목이 되었을 때 굉장히 또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 뭐 대표적으로 뭐 로봇도 있겠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 관한 모멘텀들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카카오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네. 말이에요. 오늘은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또 AI 소프트웨어발에 관한 호재들로 계속 이제 풀어졌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다시금 기조가 꺾였잖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사실 한때는 국민주이기도 했었는데 전략들 보실 때는 어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것보다 왜 네이버는 이렇게 많이 빠져요? 그쵸, 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평가보다 정치적인 좀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현재 어떤 기존 정부에서 가장 힘을 못 받은 쪽이 이제 카카오다 보니 만약 이것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못 받았던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흐름들이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내내 이제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종목군들 중에 네카오의 카카오는 사실 AI 본업이라기보단 내부적인 우리나라 국내 사정에 따라서 조금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결국 네이버도 우리가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장 큰 매출을 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그리고 두 기업을 비교해 본다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치지직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막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를 접목시켜서 뭔가의 변화의 바람을 주지 못한 게 가장 큰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소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국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장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를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왜냐, AI라고 하는 기술이 어떤 산업에 붙었을 때 가장 큰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냐 했었을 땐 광고, 특히 SNS라든지 이러한 쪽에 광고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에 이제 붙었을 때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어디를 통해 확인을 했냐면 아마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카페24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의 어떤 성장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네이버인 만큼 네이버의 장기적인 어떤 상승세는 더 기대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무려 3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마음 먹고 매도하는 날 네이버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욕심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의 가격이라면 그동안에 좀 부담스러워서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 나는 네이버 뭐 투자의 관점보다 변동성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카카오인데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논외고 카카오를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카오 쪽에 관한 전략들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오후장 주도 섹터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섹터 준비를 해 오셨는지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K 콘텐츠 쪽입니다. 사실 최근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이 돈이 될까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투자자분들도 조금 신중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과연 이게 주가 상승으로 그런 탄력들이 계속 이어질까의 부분들도 의문점이 남는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확실하게 저는 효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엔터주들이 어떤 산업을 통해서 크게 돈을 벌었느냐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공연 수익이에요. 이 두 번째가 뭐였냐면 굿즈 상품입니다. 포카라고 하죠. 일단 이 굿즈 상품에 대한 매출도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높아가고 있음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알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틈새 시장 속에서 이 K 컨텐츠보단 K 엔터 안에서 이 굿즈 상품에 대한 판매량은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본다면 저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명분은 쌓을 수는 있다. 대신에 지금 좋은 뉴스들이 워낙 연초에 다 붙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JYP, SM, 하이브 안 오른 것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엔터 관련주들은 먼저 좀 시세가 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지수 대비 강한 것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한 건 아니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관세 무풍지대니까 엔터주 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미리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 잠시 후에 이야기할 뭐 컨텐츠라든지 중소형 화장품 쪽으로 이제 수급 순환매가 나타나서 엔터주가 잠시 정체되어 있는 것뿐 중장기적으로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또 엔터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염두를 같이 해보면 좋겠고요. 영향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후장 주도 섹터 저희가 한번 정리하고 또 그 이후에 마감 전 특징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저희가 특징주를 다룰 때 좀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요. 하락이 많이 된 기업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또 긴급하게 저희가 몇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철회하면서 지금 급락이 심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2%까지 하락을 했네요. 네. 본부장님, 어떻게 저희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참 눈치가 없죠. 네. 난 좋을 때 좀 이야기해줬으면 그러니까요. 그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왜 하필 오늘인가 오늘일까? 싶은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을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많은 요소 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안 나오던 실적과 갑자기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전 상장 철회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한 번에 또 조정이 나오는가는 저는 좀 속상한 마음을 좀 담고 있고 조금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에코프로비에만 오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최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단기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던 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빠르게 좀 식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이 에코프로비엠에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의 가격이라면 저는 그래도 여전히 단기 반등세는 조금은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3월 말에 있을 공매도 재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일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매도하는 입장이면 2차 전지는 지금 공매도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안 좋은 건 알지만 워낙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 하락에 베팅을 한다? 뭐 할 수는 있으나 과감하게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대로 로봇. 공매도 하기에는 굉장히 또 시나리오로 가져다 붙일 수 있으니까. 방산도 하겠겠죠?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저는 공매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먼저 빠진 쪽에서는 환매가 나타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에 신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비중 축소라기보다는 우선은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다음 주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잘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다면 그건 정말로 오늘 빠진 이유가 시장 때문이 아니라 상장 철회에 대한 실망감이 많아서 이제 빠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년에 지금 안 좋은 시장의 대내외적 노이즈가 해결이 되었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는 오늘 빠지니까 그냥 가져다 붙이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도 좀 불편하긴 하겠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은 지켜보시는 관망이 가장 좋은 정답일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 지수가 반등하고 따라 움직이면 저는 신규 매수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만약 지수가 회복을 하는데도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유 불문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에 관해서 우리가 진단 내려봤다면요. 이번에는 조금 또 포인트만 짚어서 네. 오늘 하이닉스 쪽 하면서 그 전반적으로 반도체 HBM 쪽 그쪽도 전략이 이제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 발표가 났는데도 네. 하락을 한 거니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IT는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문제라면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음에도 프리장에서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이제 빠진 거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현금 여력이 되신 분들에겐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이용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말씀 드리기도 오늘은 좀 죄송할 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조심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비디아의 지금 최첨단 반도체가 블랙일 아키텍처잖아요. 근데 블랙일 아키텍처도 아키텍처지만 지금 H20이라든지 H100도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거인즉 중국에서 모바일, PC 이러한 어떤 기존의 디바이스들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디램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게 기존 레거시 반도체에서의 성과였지 않습니까? 재고가 많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다운되어 있어서 실적 개선이 안 된다. 그게 문제였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소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디램의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디램의 가격이 감소를 하면 디램의 수량이 감소를 하면서 디램의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안 좋은 속에서도 좋은 뉴스를 찾아본다면 레거시의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은 그냥 천천히 지금도 괜찮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기업은 시세 날 때 따라 붙으면 먹을 구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정일 때 대신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앞선 두 종목이 추세가 회복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충분하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특징주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장 살펴보고요. 이후의 전략들 저희가 상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계속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3% 넘는 낙폭을 보여왔고요. 우리가 2,600선이 넘어섰다라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35포인트에서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1,462원이거든요. 근데 최근 고점인 1,480원이고 1,480원대를 사수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또 이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국 역시도 다시금 줄어들게 되거든요.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부장님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선물 굉장히 큰 폭으로 매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오늘 마감 시황. 일단 선물 같은 경우에는 22,000 계약입니다. 야. 계약수로 보면 엄청난 거고 야.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뭐 2천억 가깝게 야. 이제 매도를 한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의 주요 범위는 선물의 매도 포지션으로의 전환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물도 오히려 매도를 했다라는 것. 아마 이번 주 초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을 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밖에 나가지 않았던 것은 미국도 많이 힘들어서였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지금 작은 어떤 말 한마디에도 출렁거림을 보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그래도 역시나 미국장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오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던 상황. 그나마 한 가지 조금 위안이다라고 하면 저는 코스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의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수의 낙폭 대비해서는 그렇네요. 네. 지수의 낙폭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지금의 불거진 관세만 좀 잘 해결이 된다면 우선은 힘이 붙어줄 수 있는 쪽은 코스닥부터. 코스닥하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좀 제외하더라도 일부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이쪽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더 가지고 주말에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러한 마감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선물 계약 자체가 저희가 장마감 직전에는 이 정도 규모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 바로 하기 직전에 조금 더 그 물량을 좀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탈 역시도 우리가 시장에서 좀 염두를 둬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어떤 섹터를 좀 찝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그렇다면은 계속되는 환율의 흐름들도 상승을 좀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죠.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느 시점에 또 개입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개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관세에 대한 이 전쟁이 이제 협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관세를 하게 되고 거기서 보복 관세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관세 협정이 아니라 무역 협정도 아니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초입 구간이 될 수는 있어서 저는 우선은 나라의 개입을 좀 막연하게 기대를 하기보단 또 대응의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주말 사이에 뉴스가 안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일 쪽은 환율 시장일 겁니다. 네, 환율 시장이 상방이 계속 열려 있으면 우리나라 주식은 조금 더 힘들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전략을 제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네. 이런 거는 여러 번 물어보긴 했었는데 오늘도 개인은 너무 많은 물량을 네. 좀 담아냈습니다. 이거는 또 이 우리 증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왜 개인 투자자분들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분들의 좀 차이 아닌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금액을 사더라도 왜 외국인이 사면 시장은 오르고 왜 기관이 사면 시장은 오르는데 개인이 그 금액을 사면 왜 빠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힘의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그날 만약 매수를 하기로 한다면 A와 B 혹은 C 종목에 집중 매수를 하거든요. 더욱이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 시작 딱 열리면 저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앵커님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TV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각자 오늘 내가 살 종목군들 되게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형주를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를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 같은 금액이 시장에서 돈다 하더라도 힘의 집중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 오히려 좀 지수가 안 좋은 그런 날들이 좀 많은 거죠. 왜냐 개인들이 사는 물량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저는 떨어지는 칼날은 이슈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슈가 있는 하락이지 않습니까? 이슈가 있는 하락일 때는 이 이슈가 잠잠해지거나 해결이 되고 나서 사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올 초에 너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한 우리나라 증시를 너무 믿는 나머지 너무 과감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한번 마감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희망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들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TMI는 또 어떤 이슈 TMI를 고르셨는지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저희가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중국 양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 하필 오늘 또 관세 리스크가 또 불거지기도 했었고 중국 정부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 TMI 우리 시장에 어떻게 또 반응을 할까요? 일단은 양해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나마 한 줄기 우리가 피신을 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줄 가능성은 저는 조금 높게 봐요. 만약 작년처럼 중국이 여전히 많이 힘든 상황에서 경기 부양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여기에 미국과 유럽과 일본은 나름대로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역전된 상황이죠.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그동안에는 좋았다라고는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승 각도가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 계속 움츠려 왔던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의 시작하는 양회거든요. 본격적으로 양회는 다음 주에 전인대와 이제 정협이 이제 모두 다음 주 화수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산업들에게는 저는 일단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 매출 비중 중에 중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어서요. 이 뉴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은 주말 사이에 빠르게 좀 추려 놓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에게 그나마 한 줄기의 희망이다라고 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양회인데요. 그러면은 이 양회가 진행이 될 때 또 이 중국 관련주들을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일단 시장 무조건 좀 관망의 자세로 봐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선택지 중에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일단은 중국 쪽은 지금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는 사실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중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냐면 미국이 언제든지 관세 카드를 가지고 자기네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체력을 조금 키워놔야 됩니다. 그 체력이라 함은 결국 내수 경기를 좀 살려서 일단은 지갑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야 차후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자존심 싸움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본인들의 인플레이션도 감당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왜? 중국이 그 체력을 갖기 전에 먼저 압박을 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더 유리하거든요. 중국은 계속 버티는 겁니다. 반대로. 너네들도 지금 우리 강하게 압박하기엔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번만 버티면 돼, 이번만 버티면 돼, 이번만 버티면 돼 그러면서 나름의 이제 내수 소비, 내부적인 체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내수 소비라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화장품과 의류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날 때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실제로 실리콘투를 보면서 만약 중국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지갑이 좀 얇아졌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가 만약 소비가 확 붐이 일어난다면 여기 이제 한한령 해제가 돼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들이 가서 활동을 할 때 그런 제품들이 많이 노출이 올라간다면 저는 충분히 중국발 매출 비중이 많은 어떤 관련 산업,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크호스로 좀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중국의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정들은
우리나라에게는 일정 부분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양회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중국 양회관에서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화장품 섹터, 엔터 섹터 이쪽 좀 많이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식통을 좀 인용을 해보니까 중국이 최근에요. 딥시크가 이제 세상에 나오고 나서 이 첨단 기술에 자신감을 좀 얻었다라고 해요. 네. 우리도 한다, 우리도 봐라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중국 정부 측에서 이러한 또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원책을 확대해가는 방향의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네. 보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또 AI 섹터 쪽에 관한 수요가 되거나 또 중국 쪽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첨단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써지게 되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 중국은 과거 반도체 굵기가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려운 암흑기를 보냈고 결국 최첨단 기술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거죠. 왜냐 반도체 IT는 뒤늦게 따라가려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기술인 양자에 그렇게 이제 열을 올렸던 상황. 그런 찰나에 최첨단 반도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디시크로 지금 확인을 했으니 아마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보다 자꾸 화장품 엔터 쪽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눈치를 봐야 돼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중국이 만약 최첨단 반도체를 다시 일으키겠다 싶어서 장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 내에 없어요, 많이. 뭐 있어봐야 창신 반도체인데 이쪽도 최첨단 반도체 장비는 아니니까. 그러면 그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우리나라 아니면 네덜란드의 ASML 이러한 기업들의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AS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막힌 상황. 그러면 또 중국발 매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계속 문의가 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속으로는 좋긴 하겠죠.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발주를 줘. 그런데 만약 그들의 발주에 우리가 응했을 시에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계속 지금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만약 이 뉴스가 부각이 돼서 투자 심리를 일으켰다면 오늘 화장품 컨텐츠 플러스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아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눈치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많이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주들 혹은 소재주들에게는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큰 나라이고 큰 고객이긴 하지만 너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관련한 뉴스가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혜인지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미 건너간 제품들, 그러니까 장비나 소재라기보단 이미 건너간 제품은 뭐겠습니까? 디램입니다. 레거시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보자. 그런 취지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천천히 계속 나눠 담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죠. 이 딥시크가 세상이 나오고 나서 중국 정부 측에서 첨단 산업을 조금 더 육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로 고스란히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이죠. 한 가지 예로 정말 큰 기업인 TSMC와 엔비디아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미국 정부입니다. 국내 기업이라고는 또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희망적으로 장비주들, 소재주들을 본다라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레거시, 디램 쪽에 관한 수요는 있을 거기 때문에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들도 유효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양회 때문에 좀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환율 영향도도 있을지도 같이 한번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미 그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서 여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가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것을 잡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더 공격적이지 않고
만약 협의안이라든지 이런 제스처가 나오게 된다면 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회복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위안화도 봐야 되고 엔화도 봐야 되고 원달러도 봐야 되고 볼 게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뉴스 하나입니다. 관세 유예하겠다 혹은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 뭐 부담스럽지 않게 넘어가겠다 그거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시장 일일이 따져보면서 뭐 사고 팔아야 되냐 고민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린 건 인정하고요. 이제 시장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그 뉴스가 필요하다라는 것만 보고 저는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너무나 많긴 합니다. 근데 이게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게 당장의 시장의 호재이긴 하지만 일전에도 유예를 했다가 다시 실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한 불안감들도 시장에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1기 때와 지금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과감하게 관세 전쟁을 펼쳐도 그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그렇게 지독하게 못 살게 괴롭혔던 거고 지금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좀 사는 게 나아질 줄 알고 투표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되면 특히 멕시코 쪽에 대한 물량도 있지만 캐나다는 생필품을 미국에 가장 많이 또 수출을 해주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소비에 좀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런 불편 불만의 소리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강하게 지금 쥐어짜는 것도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은 희망회로, 행복회로일 수는 있겠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조금은 참고 인내를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또 이제 잘 귀담아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3월 달에 우리의 투자 전략,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본부장님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시장 좀 이겨내가 볼까요? 아니 이렇게 급락 먼저 맞으면 더 괜찮나요? 심플합니다. 어차피 뭐 팔 것도 없을 겁니다. 아픕니다, 마음. 그러면 이제 언제 사야 되느냐 그 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산다면 무엇을 사야 되는지 그것만 이제 고민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 타이밍은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관세 이야기가 다 풀리고 나서 사도 늦지 않는다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로는 그럼 무엇을 살 것이냐라고 하면 2차 전지나 이런 쪽 말고 결국엔 반도체 IT랑 기술주들을 먼저 사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등 시에 가장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 단단히 먹고요. 앞으로의 시장 같이 이겨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 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정말 뼈아픈 또 시장의 악재를 맞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3월 달이 시작됩니다. 3월에도 크고 작은 일정들도 있고요. 시장의 변수들도 도래를 하겠죠. 그때마다 저희가 그 대응책들을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 잘 이겨내가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